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샘플 11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원래 처음에 예제를 만들 때에는 전체 형상은 준비 파일로 남기고 해치만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형상 자체가 간단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의 세도면에 위에 있는 형상부터 그릴 텐데 위에 있는 형상을 살펴보면 큰 사각형 안에 창틀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형상을 그대로 그릴 텐데 도면에 뭔가를 그리기 전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도면층을 만드는 겁니다. 도면층을 먼저 설정을 해놔야 그걸 사용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려나갈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층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기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디자인 센터라는 기능이죠. 오토캐드의 수많은 단축키 중 손꼽히게 많이 사용을 할 게 컨트롤 1번입니다. 이 컨트롤과 숫자 1번을 사용을 해서 특성 팔레트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2번을 사용을 하면 디자인 센터라는 걸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자인 센터를 사용을 하면 다른 도면에 있는 속성들을 현재 도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완성 파일인 샘플 11번 도면을 가지고 있죠. 이 도면 안에서 도면층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싹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현재 도면으로 옮기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도면층 추가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층이 한 번에 쭉 다 가져와져요. 물론 다른 도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냥 객체 자체를 갖고 오는 방법도 있죠. 전체 객체를 선택해서 새 도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컨트롤 V를 사용을 해서 도면들을 붙여 넣으면 도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붙여 넣기 때문에 도면층까지도 딸려와서 생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원본 도면을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도면을 열지 않고도 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 센터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특정 도면에 있는 블록, 문자 스타일, 지수 스타일, 기타 등등 설정들을 갖고 올 때에는 디자인 센터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디자인 센터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을 갖고 왔고요. 여기에 이제부터 위에 있는 창문부터 먼저 그려 나갈 텐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체 형상은 가로가 6650이고 세로가 3000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잘 살펴보면 동일한 형상이 반복돼서 나열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전체 도면 중에 일부만 그려서 그걸 6번 복사하거나 아니면 어레이 중에서도 직사각형 배열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나열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이 형태만 그려내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것 중에 하나만 그려서 6번 나열시켜 볼게요. 전체 형태는 6650이지만 그 중에 한 칸은 1100입니다. 그리고 그 1100 중에 왼쪽의 프레임의 두께 50을 제외하면 창문 자체의 크기는 1050이죠. 자, 요렇게 분석을 해 놓고 이제부터 그려 나갈 텐데 객체를 그리기 전에 현재 도면층을 먼저 바꿔야겠죠. 현재 도면층을 윈도우라는 도면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사각형을 바로 그려도 되고 요 한 변을 각각 다 선으로 그려도 되고 저는 구성선 X라인을 사용을 해서 직교 모드를 킨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그러면 요 변과 요 변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옵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50만큼 이 친구를 띄워주고 이 친구도 50만큼 띄워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띄운 거를 1050만큼 1050만큼 간격을 한 번 더 띄울게요. 그러면 이 수직선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3000의 간격으로 맨 위에 있는 선을 아래쪽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위로 복사할게요. 직교 모드를 켜놓고 마우스를 위로 쭉 올린 다음에 50만큼 복사하고 100만큼 복사하고 400만큼 복사하고 450만큼 복사하고 그리고 500만큼 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수직선들은 전부 다 작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쓱 다 잘라낼게요.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만 남게 되겠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 그리고 빼먹은 게 왼쪽과 오른쪽에 50인 프레임을 빼먹었네요. 옵셋 기능으로 다시 한번 50 요걸 간격 띄우기를 사용을 해서 간격 띄우고 이 친구도 간격을 띄우고 필렛을 사용을 해서 반지름은 0으로 설정을 하고 사각형으로 다듬어 주면 전체 형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전체 형상은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오른쪽으로 6번 배열을 시키고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 되는데 형상을 잘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이 프레임은 끝에가 삐져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칸부터는 전부 다 삐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형태를 배열시키고 나서
각 칸마다 이 친구를 늘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친구를 늘려놓고 나열을 다 끝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친구만 이걸 잘라내도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가급적 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그려나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뭔가 형상을 그릴 때에 형상을 그려나가는 방법도 잠깐 고민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늘려놓고 배열을 다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그리면 윈도우 도면층으로 그린 모든 게 끝났고요. 요 열리는 개폐 방향을 설정하는 중심선 하나만 추가로 그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센터로 바꿔놓고 폴리선으로 그릴게요. 폴리선으로 여기부터 중간점 그리고 다시 끝점 이렇게만 완성시키면 우리가 배열시킬 전체 기본형은 끝난 거고요. 어레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연관 배열이라는 속성이 걸리게 되는데 그 속성 자체에도 도면층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걸 다 나열시켜 놓고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배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현재 도면층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요 객체들을 직사각형 배열을 사용을 해서 나열시킬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나열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행은 한 개로 줄여주시고요. 열은 총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배열이 될 텐데 이 6개로 배열된 게 전부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되는 간격이 1100인 거죠. 자, 사이 간격을 1100으로 설정을 해주면 전부 다 따닥따닥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레이 기능이 실행이 끝난 상태라서 그 옵션을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어레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 배열인데 행은 1개고 열은 6개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명령행에 간격두기, 이게 스페이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간격두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면 요게 여기까지만 오면 된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간격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 설정을 하고 6개로 바꾼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나 배열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을 종료하면 끝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요 끝에 마지막에 프레임이 없죠. 따닥따닥 붙이기 위해서 마지막 프레임을 그리지 않은 상태예요. 요 프레임까지 그려 넣고 요 위에 제가 이어붙이도록 만들어 놨죠.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면 끝입니다. 각각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분해를 사용을 해서 연관 배열 속성을 제거한 다음에 트림으로 요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에 50 간격의 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옵셋으로 간격은 50으로 한 개만 더 만들어 주고요. 필렛 기능을 사용을 해서 모서리를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야 될 부분은 연결시키고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면 창문 자체는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문 자체의 형상을 그리는 거고 해치는 밑에 있는 거랑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해치는 아직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려낸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요 부분이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축척 때문입니다. 선 종류에는 얼만큼 그리고 얼만큼 띄고 얼만큼 그리고 얼만큼 띄고 이런 정보들이 유닛 단위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정되어 있는 간격보다 전체적인 형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선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선 종류의 축척은 각각 개별적으로 특성 팔레트를 활용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 외에 사용하고 있는 파일 전체의 축척을 제어하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환경 변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지금은 요 객체들 전부 다 간격이 동일해야 하고 그리고 밑에 도면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요것조차도 간격이 동일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특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라인 타입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50 혹은 100 이런 식으로 본인이 타이핑을 해가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 타입 스케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값을 지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잘못했네요. 이 부분도 이어놓고 배열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해서 이 부분도 이어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열의 원형을 만들 때에 이 부분을 이어놨다면 굳이 이런 작업을 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놓고
밑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형태는 전체의 가로는 5900, 세로는 3050이고요. 각각의 형태가 다르게 생겼는데 처음에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건 동일한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형태 자체가 워낙 간결하다 보니 굳이 반전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형태 자체가 간단하니까 하나하나 기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직접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X라인을 사용을 해서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커런트 레이어, C 레이어를 윈도우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린 게 중심선이어서 센터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X라인을 사용을 해서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그려놓고 간격 띄우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복사를 사용을 할게요. 간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복사하는데 50만큼 복사하고 그 다음엔 1950에 50을 더한 것만큼 복사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산식으로 입력을 하면 복사에서는 이 산식이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브의 산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거나 혹은 계산기를 불러와야 돼요. 계산기를 불러오는 방법은 엔터 왼쪽에 있는 JKL 그 다음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을 누르고 CAL, 칼큘레이터의 앞에 있는 CAL 요걸 입력을 해주면 표현식이라고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1950 플러스 50 요렇게 입력을 하면 계산된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산식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CAL을 사용을 해서 계산기로 넘어간 다음에 1950 플러스 50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산식으로 입력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형태 자체는 이 두 개 더하면 2000이잖아요. 2000에 50 더하면 2050이고 2050에 1800을 더하면 3850이고 이렇게 계산식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3850이고 그 다음에 3900이고 그 다음에 5850이고 그 다음에 5900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쭉 필요한 선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로로 전부 다 복사를 했으면 이번에는 세로로 복사할 차례죠. 이 친구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는데 50만큼 복사하고 450만큼 복사하고 650만큼 복사하고 3050만큼 복사를 하면 끝나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산식이 간단한 경우엔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마무리로 사용하지 않는 선들을 정리해 줄 차례입니다. 겉에 있는 거 싹 제거를 해주고 안쪽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남겨주면 되겠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주고 이것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만 남기시면 됩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런 자잘한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도면을 어떻게 그릴지 그 과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그리는 과정을 생각 안 하고 대충 막 그리다 보면 잡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아래쪽으로 100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중간점에서 수직점으로 선을 하나 그려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C 레이어 현재 도면층을 센터로 바꾼 다음에 폴리선으로 여기서부터 이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점이 여기에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는 전체를 가로지르는 선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점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점인 여기 어디가 필요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객체 스냅이 두 점 사이의 중간이란 겁니다. 요걸 사용하면 요점과 요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중간점으로 객체 스냅이 잡혀요. 요렇게 사용하는 객체 스냅도 있고 이 객체 스냅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은데 단축키는 MTP 혹은 M2P를 사용을 합니다.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꽤나 자주 사용을 하니까 암기해 두시는 것도 앞으로의 작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면 전체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번 연습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해치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제부터 해치를 집어넣을 건데 뭔가 객체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해치라는 도면층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해치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선이나 격자나 그런 선형 객체들 외에도 솔리드 꽉 채워져 있는 거나 혹은 이런 그라데이션, 색깔이 변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 중에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해치는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이 영역이 어떤 거다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용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재질을 넣어주고 흙이면 흙처럼 보이는 해치를 넣어주고 그렇게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면의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저는 그라데이션 실린더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집어 넣을 건데 내부 영역을 선택해서 집어 넣든 해치가 들어갈 부분의 경계선이 될 객체를 직접 선택해서 집어 넣든 본인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전체 형태를 보면 요 중심선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물론 요 형태를 여기 이렇게 3번 클릭을 해서 해치를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3번 클릭해서 집어넣을 때랑 한 번에 집어넣을 때랑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달라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안에 하나 넣고 요 안에도 3번 클릭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해치를 집어넣는데 요 안에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도 하나, 둘, 셋. 3번 클릭해서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육안에 보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해치 패턴 자체가 경계선과 연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치를 이동시켜서 연관을 풀어버리면 해치가 다르게 생성이 돼요. 해치에는 외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만 남았을 때의 외곽을 추출해낼 수도 있어요. 명령어로는 generate hatch boundary고 마우스로 사용을 하려면 경계 생성이라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해치를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해치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개만 선택한 상태에서 경계 생성을 클릭하면 해치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그 객체를 폴리선으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눠서 작성한 해치 같은 경우 경계를 생성을 해보면 그 나눠서 선택했던 객체들이 모두 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눠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영역을 개별 해치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할 때랑 여러 번 선택해서 하나의 해치로 만들 때랑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게 아예 달라요. 물론 해치를 만든 다음에 요걸 요런 형태로 각각으로 나눌 수도 있기는 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도 있기는 한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치를 집어 넣을 때에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대다수의 경우 나눠서 작성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성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중심선을 가린 상태에서 해치를 만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리느냐? 당연히 센터라는 도면층 전체가 필요 없으니까 lay of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을 끄고 작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패턴은 그라데이션의 실린더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해치는 여기 이렇게 창문의 가장 안쪽에 프레임을 제외한 유리가 들어가는 면에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유리를 연상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니까 이 색깔도 바꿔줄게요. 파란색을 하늘색과 흰색으로 설정을 하면 제가 예제로 해놓은 것과 비슷하게 색깔이 바뀔 거고요. 이 색깔이 퍼져나가는 것도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좀 비스듬하게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각도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충 45도 정도로 설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치를 작성하고 꺼져 있던 센터라는 도면층을 켜주면 되겠죠? 도면층 특성 관리자나 리본 메뉴에서 이 친구를 켜도 되고 꺼져 있는 도면층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lay o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꺼져 있는 도면층을 다시 켜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치를 작성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중심선 도면층을 꺼주고 해치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형상을 보면 요렇게가 하나의 패턴, 밑에 있는 거 하나의 패턴, 그리고 위에 따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요렇게가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패턴별로 구분을 해서 객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책에서 설명했던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매치 프로퍼티. 요걸로 패턴을 그대로 맞춰줘도 되고요. 혹은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add selected라는 게 있었죠. 선택된 항목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패턴을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매치 프로퍼티나 add selected 선택된 항목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하면 해치를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치를 만드는 예제를 집어넣어 둔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 12번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